안녕하세요. 저는 29기 노무사 이정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2020년도에 합격한 노무사고요. 저는 여기 써있지만 노동경제학을 선택으로 하였고, 그다음에 직장인으로서 휴직 없이 병행하면서 이제 합격한 좀 쉽게 보기 어려운 사례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인지 보통 여기 30개 분들이 많이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직장 병행하면서 합격한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점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뢰를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. 혹시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? 네. 좀 적지만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좀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. 또한 제 생각이지만 저의 경험이지만 노동경제학이 제 생각에는 그 직장인으로서 합격하기에 되게 적합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노동경제학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미시와 거시 경제학을 접한 경험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없었어요. 그렇지만 저는 법대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고 또 어떤 이유인지 경영학이 저랑 맞지 않았어요. 저는 인사가 또 되게 힘들었거든요. 예. 그렇다 보니 세 가지 선택 과목 중에서 저랑 가장 적합한 거는 노동경제학이었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의 성향상 저는 좀 숫자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암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공식이 있으면은 그 공식에 숫자를 대입해서 딱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는 거는 워낙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노동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저랑 굉장히 적합했고요. 그리고 뭐 민사소송이라든지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는 암기량이 엄청 방대합니다. 물론 노동경제학에 암기량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노동경제학은 비교적 다른 과목에 비해 암기량이 좀 적다. 다만 뭐 이해를 하기 위해 들여야 되는 노력은 당연히 있겠지만 암기량 자체에 있어서는 노동경제학이 좀 적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절대적으로 그 수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의 성향도 고려해야 됐고 그다음에 암기량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해서 노동경제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우선 그 노동경제학과 노무사 합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노무사 되고 나면 이 과목을 선택했을 때 더 도움이 될 거야. 라고 생각하시면서 뭐 민사소송이나 경영조직 또는 노동경제학을 고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. 합격하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는 우선 합격을 한 다음에 생각하실 일이고 합격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노무사로서 어떤 행적을 쌓음에 있어서 뭐가 더 유리할 것인가는 지금 고려하실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. 네. 그리고 본인의 성향을 꼭 파악하셔야 돼요. 지금 여기 법대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그전에 법을 좀 공부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저처럼 학교를 다니면서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접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경영학 이걸 전공하신 분도 있을 텐데 본인이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. 무조건 노동경제학을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. 자기가 가장 친숙하고 잘 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을 선정을 하셔야지 수험 기간이 줄어듭니다.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노동경제학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 정말 많이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우리가 뭐 어떤 공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러면 공연 전에 대사라든지 동선 이거 다 암기하고 실전에 나가서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한 공연을 할 수 있거든요. 노동경제학 뭐 다른 시험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노동경제학도 그러합니다. 특히 노동경제학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있는데 그래프는 정말 많이 그리면 많이 그릴수록 내가 시험장에서는 퀄리티 높은 그래프가 나오거든요. 그리고 또 노동경제학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개념이 중요해요.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지, 왜 이런 내용을 써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. 저는 처음에 인터넷 강의로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. 수험을 들었을 때 강사님이 설명하시는 거 되게 그냥 이해 가. 이러고 제가 다 아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실제로 신림에 와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제가 써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거는 아마도 제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제 머릿속에
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노동경제학은 꼭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암기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저는 과거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. 예, 구할 수 있는 기출문제는 전부 다 풀어봤고, 그래프도 전부 다 꼼꼼히 그렸고, 그게 아직도 제 노트로 남아있기는 한데, 그걸 보면서 이제, 시험을 많이 접하는 느낌? 시험을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, 물론 매번 모의고사도 보지만, 저는 좀 기출문제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, 기출문제를 많이 공부를 했고요. 그다음에 다른 과목보다도 노동경제학은 기출이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기출을 꼭 공부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자화자찬은 금물이라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어요. 제가 2019년도에도 시험을 받고 이제 합격은 2020년도에 했는데 2019년도에 노동경제학 점수가 되게 좋았어요. 저기 뒤에 계시는 장성구 박사님 덕에 제가 좀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제가 별로 노동경제학 연습을 안 했거든요. 이미 다 아니까 뭐 시험장 가서 좀 잘 할 수 있겠지? 그런데 합격한 해의 노동경제학 점수는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. 58.99점밖에 못 받았거든요. 그런 거 보면은 노동경제학은 확실히 실전에서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뭐 답을 틀렸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확실히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프의 퀄리티는 확실히 달랐습니다. 그래서 꼭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좀 방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매주 연습하시고 평가를 받으시는 게 특히 노동경제학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노동경제학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세 개의 장점이 있습니다. 일단 정답과 오답이 명확합니다. 저는 그 사실이 이 과목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뭔가 시험을 보고 났는데 답을 몰라. 내가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도 알 수 없으면 그 찝찝함은 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 갑니다. 그런데 그 정답과 오답이 명확하면 아 내가 맞았구나 틀렸구나라는 그 감이 확 와서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는 안정감을 주고 뭐 어떤 측면에서는 좌절감을 줄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이렇게 정답과 오답이 명확하면 내가 공부해야 하는 방향도 확실하다는 겁니다. 예. 그리고 매번 모의고사를 보면은 내가 뭘 틀렸는지 알 수 있고요. 여기 계신 분들 모의고사를 보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왜 이 점수를 받았지 못 받아들이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. 그리고 강사님한테 항의하시는 분도 저 몇 번 봤거든요. 나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점수밖에 안 주세요? 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. 근데 노동경제학은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가 적어요. 왜냐하면 내가 답을 적지 못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. 예. 그다음에 좀 전에도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암기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. 우리가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최신 판례 나오면 그거 다 공부하셔야 되거든요. 그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. 근데 노동경제학은 이미 확립된 어떤 학문이라서 그 안에서만 굴러가지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경험이 그럴 확률이 적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도 암기량이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다만 개념은 정말 확실히 암기하셔야 돼요. 그리고 노동경제학 한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페이지 하나에 그래프 하나를 꽉 차게 그려요. 그러면 우리가 16페이지를 채워야 되는데 한 페이지가 그래프를 꽉 찬다고 하면 되게 풍부해 보이고 그만큼 손목 부담도 줄어들거든요. 노동경제학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는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그래프만으로도 어떤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현출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손목 부담이 적어요. 맨 마지막 시험으로 보거든요. 노동경제학. 근데 다른 경조하고 그 친구들 보면은 진짜 손이 아파갖고 덜덜덜 떨면서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네 이러면서 나온 그것도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단 그래프를 그리실 때 조그맣게 남이 이렇게 보게끔 그리지 마시고요. 큼직큼직하게 그리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첨자 표시도 잘 해주셔야 돼요. 제가 고득점을 받았던 19년도에는 문제를 풀고 시간이 꽤 남았어요. 그래서 첨자 같은 것도 잘 표시하고 뭐 더 설명하고 싶은 부연 설명할 부분을 꼼꼼하게 써내려 갔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고득점을 받았는데 2020년도 합격한 해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첨자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잘 못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A와 B의 뭐 효용 곡선을 그린다고 할 때 저는
굵기를 다르게 해서 A와 B가 확인이 구분이 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. 그런 디테일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제가 19년도에는 그 디테일을 굉장히 신경을 썼었는데 20년도에는 그런 디테일을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. 그다음에 그 질문지를 제가 좀 봤는데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가져왔어요. 자, 2차 선택 과목은 노경으로 했는데 그러면 1차는 경제학이 좋으냐, 경영학이 좋으냐. 저는 경제학을 좀 아시면요, 당연히 경제학 하시는 게 좋고요.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경영학 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. 그 경제학을 좀 미시 경제나 거시 경제를 알아야 노동 경제학을 잘 하냐. 일단 저는 이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연관관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게 절대적인지를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거든요. 네. 그런데 뭐 노경을 선택한다고 하시면 1차를 경제학 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인데 경제학을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. 1차를 함에 있어서 그러면은 좀 그 노력은 뒤로 미루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우리는 합격이 중요한 거지 경제학을 잘 아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니까요. 네, 그 다음에 직장인 노무사로서 준비법, 현실적인 수험기간, 합격생의 하루 공부 시간, 그다음에 수험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는 뭐 인터넷 강의로 신림에 오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공부한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고요. 그다음에 신림에서 열심히 공부한 기간은 그 후에 2년, 그다음에 마지막 합격한 해에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. 거의 뭐 집에서 독학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그 이유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었고요. 여기 신림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저는 좀 아깝다고 생각해서 그 합격한 해에는 오지 않았는데 그게 다른 과목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노동경제학에서는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진짜 매주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첨삭을 받으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다른 과목은 이제 암기고 그냥 이렇게 줄글로 풀어내는 과목이라서 그런지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노동경제학에 있어서는 좀 평가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게 저의 안 좋은 득점으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다음에 얼마나 공부했냐. 우선 저는 집과 회사가 굉장히 가까워서 출퇴근 시간이 짧았어요. 짧아서 그냥 퇴근하자마자 바로 씻고 밥 먹고 공부. 그리고 언제까지 한다는요, 시간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양으로 정했습니다. 제가 매일 뭘 어디까지 공부한다고 스케줄러에 써놔요. 그러면 그걸 끝나는 시간이 제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. 근데 보통 저는 좀 미리 그걸 성취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걸 좋아해서 너무 빡빡하고 과하게 스케줄을 잡기보다는 충분히 제가 하루 안에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스케줄을 잡았거든요. 그렇게 공부를 했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보통은 12시 이전에는 취침에 들었기 때문에 7시 반부터 12시까지 공부했다고 하면 하루에 4시간 반, 평일에는. 그다음에 주말에는 아예 풀로. 뭐 공휴일이라든지 정말 공부만 했고 친구 만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았고 회식한다 그러면 무조건 빠졌고요. 예.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린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다른 그 장성구 박사님 합격자 모임에서는 1년 만에 합격한 직장과 병행하면서 합격한 분도 계시고 저희 조에도 직장과 병행하면서 합격한 분도 계십니다. 그래서 직장과 병행하는 게 불가능한 거는 아니다. 물론 전업수험생에 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합니다. 직장 병행인데 동차 합격이다. 되게 뭐 우영우 같은 천재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저는 그런 당연히 천재는 아니었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두뇌의 소유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합격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직장인 분들은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는 있어요. 내가 1, 2년 내에 합격하는 거는 힘들 수 있다. 그리고 저희 조에 직장인 합격자가 저 포함 3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은 6개월간 유급휴직을 받으신 분이었고 다른 한 분은 저랑 같이 생으로 회사 다니면서 심지어 육아까지 하시면서도 합격을 하신 분이 계세요.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. 내가 그 시간에 얼마나 퀄리티가 있게 공부를 하냐, 그리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잘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직장인이면 무조건 4, 5년 걸리고 못하고 힘들고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뭐 저만의 팁이라기에는 좀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장인 분들은 그래도 이게 좀 있으시잖아요. 네, 맛있는 거 사 드셔야 되고요.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저는 음식 같은 거 굉장히 신경 써서 좀 비싸고 질 좋은 걸 먹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보충을 하지 않으면은
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거든요. 예, 저 보약 같은 홍삼 이런 거 맨날 먹었고요. 그 다음에 회사를 갈 때 머릿속으로 판례 같은 거 암기하면서 갔어요. 그리고 회사에서 솔직히 우리가 8시간 있지만 계속 업무에만 몰두하지는 않잖아요. 조금 이제 점심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. 그때 저는 머릿속으로 아, 내가 모의고사 이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써야지라는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렸던 것 같아요. 이 정도로 이제 네. 이 정도로 제가 노동경제학을 선택하면서 직장인으로서 합격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. 이제 31기, 32기 뭐 이렇게 되실 텐데 이후에 합격하셔서 저 필드에서 저를 만나실 때 여기서 이거 수업 들었다, 이거 설명회 들었다, 너무 반갑다라고 말씀 주시면은 오늘 제가 나온 여기 선계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